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팔만대장경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었고 이 팔만대장경을 넣은 장경판전은 또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팔만대장경은 현재 해인사에 있습니다. 이 해인사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뒤쪽에 팔만대장경이 조금 높은 위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이제 중앙에가 바로 대적광전이고요. 대적광전이 이 팔만대장경 이 판전 모신 건물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스님이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이제 대적광전 뒤쪽으로 가면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요. 이곳을 올라가면 바로 팔만대장경을 모셔놓은 장경판전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경판인데요. 800년 가깝게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을까요? 나무인데 말이죠. 나무로 만들어져서 비틀어지고 썩고 또 곰팡이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나무판이 어떻게 800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각종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요. 전쟁도 났었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탐내하던 이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조선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반불교적인 이 조선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만든 건 고려 고종 때인데요. 약 15년에 걸쳐서 완성합니다. 이 만든 이유는요,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경판수가 자그마치 8만 1258판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이 8만대장경이지 8만 개보다 더 많은 수에 해당합니다. 이 게다가 놀라운 건 경판의 서체가 모두 일정하다는 거죠. 오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서체가 일정한 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새겼습니까? 아니죠. 글씨를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체를 모두 일정하게 다듬기 위해서 1년 가까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판각이 얼마나 아름답고 일정하게 쓰였는지 여러분 조선시대의 추사 김정희 아시죠? 김정희가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마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목판 인쇄술의 극치다. 이 세계의 불가사리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탈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전체 오탈자율이 0.0003%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요,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절을 몇 번 했을까요? 1억 5천만 번이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했고요. 이 전체 이 8만 대장경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280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쌓으면 3,200m가 되는데요. 백두산보다 높이가 무려 60km나 더 되는 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거 목판 한 개, 이거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3.5kg입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강화도에서 만들었고 이곳 가야산 해인사까지 이거를 한 사람이 한 개씩 이고 지고 날랐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팔만대장경 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 우리나라 고려는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인데요. 이걸 만들었더니 거란족이 물러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도 팔만대장경 요거 만들어 보자. 그러면 몽골이 물러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란이 침입했을 때 초조대장경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닙니다. 당시 거란요, 굉장히 잘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잔인하게 잘 싸우는 민족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거란이 1차, 2차, 3차 침공했을 때 정말 잘 막아냅니다. 1차 침공 때 여러분 혹시 서희 들어봤죠? 네, 서희가 협상으로 단판을 지어서 공격을 막아냈었던 적이 있고요. 2차 침입 때도 항복문서 그냥 내주기는 했지만 2차 때 거란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침입했을 때 우리 누구 있었죠? 바로 강감찬 장군이 있었죠. 귀주대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거란이 이 삼교천 물을 건너다가 그때 이 가둬둔 물을 풀어서 네, 죽음의 래프팅을 하게 한 사람 강감찬이죠. 그리고 귀주에서 엄청나게 잘 싸웠죠. 거란족이 당시 쳐들어왔을 때 8만 명이었는데요. 군사가 7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태평성대 100년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장군들이 있어서 승리했는데 부처님의 힘으로 막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초조 대장경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몽골이 침입하죠. 몽골군은 6차례나 고려를 침공하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약탈하고 모든 걸 다 불태웠냐면 초조대장경도 그때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제조대장경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이 팔만대장경이고요. 고려 고종 때에 만들어서요. 15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이 팔만대장경 제작하는데요. 우선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나무는 여러 종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게 3번 나무라고 합니다. 3번 나무, 자작나무 이런 나무들이었는데요. 이 나무들은 좀 느리게 성장하는 나무라서 강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 경판을 만들기 전에 이 뒤틀리기 때문에 이거 뒤틀리고 썩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좀 까다로운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요. 우선 나무를 좋은 나무 골라서 잘 몇 년간 산에다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와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다시 말렸다가 또 다시 소금물에 절였다가 말렸다가 이거를 3년에서 5년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를 새깁니다. 보통 속도로 이거를 글씨를 새기면 20년 걸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인데 여러 사람이 같은 필체로 그 사이에 연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서 팠고요. 글자를 새긴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벌레, 습기 이런 거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판에 오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판 색깔들이 좀 새까만 걸 알 수 있는데요. 오칠을 하면 몇백 년이 있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나무도 가져와야 되고 또 소금에다 절였대 이렇게 해야 되고 글씨도 파야 되고 여기에 이 팔만대장경에 제작하는 데 걸리는 동원 인력 몇 명이나 됐을까요? 네,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강화도로 쫓겨와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20만 명을 동원해서 이 글자를 새기고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화도에 있던 팔만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강화도에 보관돼 있던 팔만대장경이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태조 때 한양의 지천사, 알짜배기죠. 서울시청 앞에 플라자호텔 자리로 이전합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태조 이성계가 이 직접 감독을 하고요. 승려들에게 독경하게 하고 그리고 의상대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인도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인사로 이동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때 한양에 계속 이 팔만대장경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벌써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불교 국가였는데요. 이 팔만대장경을 정말 엄청나게 탐했습니다. 일본은 자기네가 귀하다고 생각한 코끼리를 선물로 가져왔는데요. 이 코끼리가 인도네시아 국왕한테 받은 건데 이 코끼리를 주면서 이 팔만대장경이랑 바꾸자 이거 계속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놈의 코끼리가 정말 애물단지였죠. 관리를 밟아 죽이고 또 먹기는 또 오죽 많이 먹습니까? 여러 번 이쪽 저쪽으로 옮겨도 코끼리가 계속 먹기만 하고 사람들을 또 발로 차서 죽여서 그래서 코끼리가 섬으로 귀향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일본에 대장경판 주지 않았습니다. 세종 때도 대장경판이 넘어갈 뻔했는데요. 여러분 영화 나란말싸미 혹시 보셨나요? 일본 승려들이 와가지고 계속 대장경판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이 정말 줄 뻔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 주면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의 근성, 이거 생각이 나서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팔만대장경을 찍은 인경본, 이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미스님이 니들이 직접 깎아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뒤로도 일본 사람들은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무장 군대로 약탈을 하려고도 시도했는데요. 그때마다 번번이 이 팔만대장경을 잘 지켜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수시로 노렸지만 해인사 승려들이 차라리 대장경을 불태워서 같이 타주겠다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다고 합니다. 처음에 팔만대장경이 해인사로 갔을 때요. 이 팔만대장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대장경을 보관하는 판당이 막 비가 새고 막 석가래가 썩어서 무너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세조의 왕비가 이 판당 중수를 위해서 학조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임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장경판전입니다. 학조 스님은 당대 최고의 학승이었고요. 세조가 왕사로 추앙했던 인물입니다. 학식이 매우 뛰어나고요. 왕실에서 큰 법회가 열릴 때마다 법사로 초청되었고 세조 5년에는 신미대사와 함께 월인석보를 간행하는 등 불경을 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학조 스님은 일처리 수완이 대단했었는데요. 당시에 봉선사, 낙산사, 여러분 낙산사 아시죠? 원당 사찰을 중창할 때 학조가 다 일임했고요. 이 개인적으로 카리스마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 동안 장마와 가뭄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후원해주던 정의왕후가 세상을 뜨자 좀 일이 흐지부지 됐거든요. 조정의 신료들은 야 대장경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응수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학조 스님은 그러면 내가 판당공사 이거 지원해주지 않으면 해인사 주지지 사임하겠다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3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해인사 전체가 전면 보수되었습니다. 이 해인사 중창에 참여한 사람이 20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도 절에 가면 시주하고 뭐 하면 기와 불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 비와 빈, 공주, 대군부인, 대개 왕실의 여성들이었고요. 학조라는 승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경판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장경판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집인데요. 이 장경판전은요, 팔만대장경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뛰어난 이 과학적인 보존 기술이 이곳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앞쪽에 15칸, 옆면이 2칸 크기의 건물 2채가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 양쪽에 모두 다 창문이 나 있는데 이 창문의 크기가 서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건데요.
남쪽에 있는 판전에는 창은 아래쪽이 크고 위쪽이 작은데 북쪽에 있는 창은 아래쪽이 작고 위쪽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 바람이 서로 잘 통하게 만든 구조고요. 또 바닥에다가는 숯과 소금, 횟가루, 모래차르 이런 거를 다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조할 때는 또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아니 현대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뭐 습도나 온도 이거 잘 조절해서 이 팔만대장경 잘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가져다가 박물관에 진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곰팡이 슬고 막 이렇게 돼서 다시 제자리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게 생긴 이 건물이 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면서 몇백 년을 무사히 버티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 때 택리지를 쓴 이중환이 이곳에 왔었는데요.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경판이 새로 새긴 것 같다. 이 날아가는 새도 이 집을 피해서 이 기아 지붕에 앉지도 않으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조대사는요, 풍수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아마도 이 가야산의 풍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지은 건물에는 이 불이 나면 이게 끝장이거든요. 그런데 해인사에 실제로 여러 번의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만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에 불이 난 기록이요, 7번이 있었는데요. 가장 마지막 불은 고종 8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불타버렸는데 대적광전까지도 완전히 불이 났는데 대장경만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화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해인사에서는 매년 단오가 되면요, 해인사 남쪽에 있는 제일봉 정상하고요, 그리고 절 경내 5곳에다가 소금을 단지에다 묻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바닷물로 불길을 잡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미신이든 어쨌든 그래도 해인사에 이 팔만대장경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조대사의 공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